2016년부터 5년간 노동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성별과 연령층뿐 아니라 비정규직 가입도 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미래 생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생명위 인재 양성기금은 생명윤리와 예술학 등을 전공하는 12명에게 수여됐습니다. 2027년 서울 WYD 기자간담회 소식 어제 CPBC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간담회에서 북한 청년 초대와 관련해 오간 이야기부터 9월 순교성월 행사까지 가톨릭 평화신문을 미리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원 수가 82만 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엔 성별과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조합원 수가 늘었는데요. 30대까지 포함하면 MZ세대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인 2016년 노동조합원 수는 211만 명이었습니다. 문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엔 29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노동조합원 수가 82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이는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제외된 14만 명의 법외노조 조합원을 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증가는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노조 조직률이나 조합원 수가 줄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지난 5년 사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늘었는데 특히 여성 조합원이 5년 새 72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19.4%나 늘었습니다. 청년 조합원도 31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4만 명 증가했습니다. 30대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이 MZ세대 조합원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양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조직률이 한 10% 그러다가 지금 보면 노동부 집계로도 한 14.1% 해가지고 한 4% 가까이 늘었어요. 그 조합원 수도 대충 한 82만 명 가까이 늘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체원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다는 게 계속 문제점은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미흡하지만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죠. 그동안 한국노동조합의 특징은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고임금층이 많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도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특히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 조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일정하게 좀 반영돼서 이와 같은 노조 조직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조직화는 정부 노동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좀 과도하게 좀 나온다고 할 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조직화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촉발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정부나 재계가 전부 다 좀 사납게 나온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별 부담 없이 노조에 가입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 이제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생길 거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노조 없이 자유로운 노동자 없다며 노조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운 바 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해마다 미래 생명 분야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인재 양성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모두 1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2일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후기 인재 양성기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연교 체칠리아 씨 등 가톨릭대와 대구 가톨릭대, 서강대에서 생명 관련 학과와 신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11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홍익대 일반대학원에서 예술학 박사과정을 전공 중인 한창희 아나스타시아 씨도 논문 지원 분야에서 장학증서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교회가 힘차게 전개하는 생명수호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힘을 합쳐서 생명 수호의 가치가 우리 사회 안에 더 널리 이렇게 심어져 나가고 확산되는데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위원회 인재양성기금은 생명과학 분야와 생명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발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제정됐습니다. 매년 2차례 대학원 학비와 논문 작성비, 국내외 단기 연수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교구 설정 6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수원 가톨릭 청소년 교향악단이 오는 27일 12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이 주최하고 수원교구 성음악위원회와 수원 가톨릭 청소년 교향악단이 주관하는 정기 연주회는 27일 저녁 7시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마련됩니다. 전형부 안젤로의 지휘로 열리는 연주회에는 첼로 송희송, 플루트 라경숙, 바이올린 한재민 씨가 협연합니다. 글린카의 르슬라넨 루드밀라 서곡을 시작으로 보네의 카르멘 환상곡,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과 교향곡 제4번,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3악장 등이 연주됩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청소년들이 하나의 소리로 표현하는 찬미의 노래는 새로운 희망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하느님의 따뜻한 위로와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 되는 신앙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2011년 2월 창단한 수원 가톨릭 청소년 교향악단은 11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수원교구 50주년 개막미사, 문희종 주교 서품식 미사 연주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매년 한 차례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며 올해 정기 연주회에는 청소년 단원 25명을 비롯해 객원 연주자 등 30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수원 가톨릭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으로 참여하려면 수원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미리 살펴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미리 보기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이죠. 8월 27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25호에는 어떤 소식들이 실렸는지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27년 서울 WYD 청년대회와 관련해서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어제 방송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신문에서도 일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설이기도 한데요. 어제 간담회에서 정 대주교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소수일지라도 북한 청년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할 의향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청년이 참가하도록 한다는 세계청년대회 지향에 따라서 북한 청년이 참가할 수 있다면 의미가 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 화해에 큰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북한 방문에 대한 뜻도 여러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교황청 또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비롯해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대주교 역시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그런 의미를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 모이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화해와 일치, 희망의 길을 모색하면서 평화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에서도 그런 뜻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헤드라인으로 크게 북한 청년 초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대회 장소와 날짜를 비롯해서 특히 숙소 문제 등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막을 내린 세계 잼버리 대회죠. 이런 난맥 상황 때문에라도 그런 우려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우선 대회 날짜와 장소에 관해 앞으로 교황청과 조율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어 유감이라며 정 대주교는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숙소 문제와 관련해선
본대 파견 미사에는 적어도 40만 명, 많게는 80만 명까지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국 각 지역에 홈스테이를 기본으로 해서 성당과 피정, 교육센터 그리고 학교, 강당과 체육관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구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중요한 건 앞으로 4년간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고 또 동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청년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정대주교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한국의 순교자들이 보여준 자기 희생의 가치를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유형무형의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1984년과 89년, 2014년 세 번의 교황 방문을 통해 대규모 행사와 또 대회를 치른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대주교도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바티칸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국민의 관심과 또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특히나 이 가톨릭 신자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육기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련 기사가 또 실렸다고요. 네,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광암학원 소속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7명에게 각자 생각하는 해법을 물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한 교사 대부분이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동시에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법적 조치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사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9월은 이제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순교자 성월을 뜻깊게 지낼 수 있는 관련 행사 소식도 담겼다고요? 네, 3면 기사 제목처럼 걷고 기도하고 신앙 선조를 기리며 순교 영성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올해도 희망을 향한 순례 여정 9월에 동행 행사를 엽니다. 순교자 성호를 여는 미사는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순례길 세계 코스 시작 지점에서 봉헌하고요. 1, 2, 3코스가 시작되는 주교자 명동 대성당과 가해동 성당 그리고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각각 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와 유경천 구요비 주교가 미사를 주례합니다.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프로그램은 순례자 여권을 지참하고 서울 순례길 24개 성지와 또 순례지를 완주하며 스탬프를 찍으면 되는데요. 네. 여권 세트는 지정된 성지 순례지에서 8,000원 이상을 기부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전액 이웃사랑 실천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개포동 본당에서는 9월 3일부터 길 순교자 믿음 본바다를 주제로 한 기획전이 열립니다. 본당 수호 성인인 성 김재준 이냐시오를 비롯한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의 삶과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인데요. 특별히 이번 기획전에는 아버지 김재준의 신앙과 삶을 풀어낸 아들 김난식 프란치스코의 증언이 담긴 기예 병호 치명 증언록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된다고 하고요. 증언자 김난식은 아버지 김재준과 형 김대건 신부를 포함해 순교자 13명에 관해 증언한 인물입니다. 이 밖에도 대구 대교구와 전주 원주교구에서 열리는 9월 순교자 성월 행사 소식들도 이번 주 신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F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